이거 인종차별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후니스토리의 후니입니다. 네, 저는 일본 나고야라는 곳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했는데 그 1년을 정말 너무 만족스럽게 생활을 해가지고 현재는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흔한 문과 대학생입니다. 최근 저처럼 일본 취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일본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못했던 일본의 불편한 진실 5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벌레랑 꽃가루가 장난이 아닙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바닥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따시만한 크기의 검정색 무언가가 꾸물꾸물꾸물꾸물꾸물꾸물꾸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 진짜 뻥 안 치고 이만한 크기의 바퀴벌레가 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와, 그때 진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근처에 식당을 갔었는데 2번 정도 이만한 크기의 조그만한 바퀴벌레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걸 봤었을 때 아, 일본이라고 다 깨끗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고 있는데 지네한테 물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베개 밑으로 한번 넣었어요. 근데 이쪽이 계속 따가운 거예요. 뭐지? 뭔가 내가 물린 건가? 싶어가지고 베개를 딱 들었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이만한 길이의 지네가 하는 거예요. 와, 제가 벌레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한 5만원어치를 드러그스토어에 가가지고 벌레 퇴치약을 다 샀어요. 바퀴벌레, 지네, 뭐 날파리 다 못 들어오게 한 5만원어치 쇼핑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잘 사는 집이라든지 좀 좋은 집이라면은 뭐 벌레도 없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갈 때 엄청 부자인 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봄에 꽃가루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꽃가루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이 꽃가루가 얼마나 많았냐면은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중고 자전거를 타고 생활을 했었잖아요. 여기 링크 위에 달아드릴게요. 의자에 이틀 동안 자전거를 안 타면은 뿌옇게, 황사 아니에요, 꽃가루가 뿌옇게 쌓였었습니다. 2번째로는 살인더위입니다. 여름에 겁나 덥고 겁나 습해요. 물론 일본은 한국보다 길고 영토가 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제 워홀이나 아니면 교환학생을 가는 지역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처럼 한국보다 더운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은 이 섬나라기 때문에 습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 갔었을 때 처음 신기하게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은 손수건을 엄청 많이 들고 다녀요. 아니면은 조그만한 타월도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왜 들고 다니지 하고 맨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 여름이 되자마자 와, 깊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진짜 그냥 육수를 계속 뽑아요. 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타월이나 손수건으로 닦지 않으면은 와, 걷잡을 수 없어요. 중국 아저씨들이 왜 옷을 벗고 생활하는 게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더웠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전기료가 그나마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에어컨을 펑펑 틀어서 시원한 여름을 집 안에서만큼은 즐길 수 있었던 게 일본 여름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는 외국인한테 반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았던 거잖아요. 진짜 빡이 쳤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일본에 왔었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도 하나하나 친절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튜터 친구들도 정말 친절했었거든요. 그랬던 저의 좋은 이미지가 일본 구약소에 가가지고 전입신고를 한 날 와장창창창창창 깨져버렸습니다. 일본 남자 공무원 아저씨가 저한테 뜬금없이 반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건가? 인종차별 아닌가?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더 빡이 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 제가 일본어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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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일본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차별 아니야? 라고 물어보니까 존댓말로 하는 것보다 반말을 할 때 외국인들이 더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마 반말로 한 게 아닐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긴 해요. 왜냐면은 일본말을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울 때 단어들은 사전형 단어를 배우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게 반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어도 그렇고 모국어인 한국어도 그렇고 존댓말과 반말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을 할 수 있고, 사실 일본어는 교환학생이라면 대부분 다 분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났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걸 바꿀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어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난 이렇게 이제 무시당하기 싫다. 진짜 내가 일본어 잘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또 그러면 내가 이제 당신 나한테 왜 반말하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일본어를 잘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제가 전출 신고를 할 때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됐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존댓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무시를 안 당하려면 우리가 일본어를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는 인터넷 환경이 안습입니다. 안습. 안습이에요. 제가 있었던 나고야는 지하철 와이파이가 있어요. 근데 그 와이파이가 플랫폼에서 밖에 못 써요. 지하철 출발합니다 라는 의미는 와이파이 못 써요 라는 의미예요. 와, 내가 또 이런 와이파이는 또 처음 봤네. 그리고 일본은 카페 이꼴 와이파이 이런 거 없습니다. 카페 중에서 와이파이가 없는 카페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한국에 가면 엄청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저처럼 이제 와이파이가 엄청나게 많은 생활권에서 살던 사람이 일본에 갔을 때는 와, 진짜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도쿄 한복판에서 데이터가 안 터져요. 와, 뭐지 이거는? 신주쿠에서 친구들이랑 얼큰하게 1차를 하고 이제 2차로 어디를 갈까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도 한번 찾아볼게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구글 맵을 켰는데 뭐지? 구글 맵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그거 중저가 브랜드 유심이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작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말이야 방구야. 방금 말씀드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돈 좀 더 주고 일본 3대 메이저 회사에 유심카드를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겠죠. 마지막 5번째로는 심하게 아날로그. 일본에 여행을 오실 때 많은 분들이 일본에 가면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어. 난 그게 참 일본 여행 갔었을 때 좋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날로그가 좀 심하면은 이 디지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제가 학교에서 왜 일본이 아직까지 약간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은 이제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제 전기가 끊기면은 디지털은 이제 작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날로그는 우리가 다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리 이렇게 복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아날로그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다녔던 나고야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협동조합에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보험을 이제 교환학생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환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 제가 잘못한 점도 있긴 있어요. 제가 잠깐 한국에 돌아갔었을 때 그 보험증을 용인 본가에 두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가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실수로 보험증을 한국에 두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국 같았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학생증 줘보세요 라고 한번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전산화된 데이터로 그 사람이 보험을 납부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검사를 하고 나서 환급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요? 제가 있었던 일본 학교에서는 학생증 한번 줘보세요. 네, 받았습니다. 네, 신원은 확인되셨고요. 학생이 보험을 납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서류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따시만한 서류를 가져가가지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와, 한국이었으면 5분 만에 끝나는 업무를 40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진짜 얼탱이가 없었던 거는 서류가 누락이 된 거예요. 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불편한 진실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5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 취업에 대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앞으로의 영상이 더욱더 기대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